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백악관은 북한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고 영내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강력히 규탄하고 미국과 동맹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한일 외교장관과 북핵 대표들이 한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하고 국제사회 대북 제재 집행을 촉구한 가운데 유엔 안보리는 오늘 오후 공개 회의를 개최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북한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에이드리언 왓슨 대변인은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영내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번 일은 북한이 주민들의 안위보다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한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라고 지적하고 우리는 모든 국가가 이런 위반 행위를 규탄할 것과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하고 진지한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왓슨 대변인은 이어 국가안보팀은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조율하고 있으며 미국은 미국 본토와 동맹인 한국, 일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뮌헨 안보회의 참석 중이었던 미한일 3국 외교장관들은 18일 긴급 회담을 통해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But this is yet again a provocative act by North Korea in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e call on others to condemn this action, to take appropriate steps, including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sanctions.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지난 수개월에 걸쳐 북한과 어떤 조건도 없이 관여할 준비가 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지만 북한의 대답은 반복된 미사일 발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국, 일본에 대한 안보 공약은 철통 같다면서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은 억제력과 방어 역량 강화를 위한 미한일 3국의 긴밀한 협력을 공고히 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박진 한국 외교장관도 북한을 규탄하며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This is an outrageous act which escalates the level of provocation agains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uch act is absolutely unacceptable. It is a clear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be united and take resolute response. North Korea will face more severe sanction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yongyang will gain nothing from its provocations. 한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도 만나 북한의 ICBM 시험 발사를 규탄하고 그런 중대한 국제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책임 있는 권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ICBM 발사 문제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는 공개 회의를 20일 오후 3시에 모하메드 칼레드 키아리 유엔 사무차장부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합니다. 앞서 안토니오 구테러스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어떤 추가 도발 행위도 즉각 중단할 것과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 의무 준수와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는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앞서 북한은 약 석 달 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고각 발사하며 미국과 한국, 일본을 위협했습니다. 이틀 뒤에는 초대형 방사포를 동해상으로 발사했는데 미국과 한국은 즉시 대응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연합 공중훈련을 벌이고 추가 대북 독자 제재 조치를 취하는 등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응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20일 오전 7시쯤부터 7시 11분까지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각각 390여 킬로미터와 34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후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표적으로 자주 활용하는 동해 알섬 근처에 낙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8일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을 고각 발사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ICBM 운용부대인 제1불군기 영웅중대를 동원해 평양 국제비행장 즉 순안공항에서 화성 15형을 쏘았으며
발사된 미사일은 최대 정점 고도 5,768.5km까지 상승해 989km를 4,015초 동안 비행한 뒤 동해 공해상의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담화를 발표하고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조선반도 지역 정세를 우려하고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면 모든 나라들이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에 중대한 책임을 지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저들의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 실행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절대로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의 행동 건건사사를 주시할 것이며 우리에 대한 적대적인 것에 매사 상응하고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또 방사포 발사에 대해 미얀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전략폭격기 B-1B와 스텔스 전투기 F-35 등 10여 대를 동원한 연합공중 훈련을 벌였는데 이에 대한 반발입니다. 한국 정부는 연이은 북한 도발에 즉시 강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국 합참은 이날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즉시 개최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외교부는 20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대북 제재 회피 등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5곳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 지정했습니다. 북한의 지난 18일 ICBM 화성 15형 발사 등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4번째 대북 독자 제재입니다. 이번에 추가된 제재 대상은 리성운과 김수일, 이석, 남아공 국적의 암첸체프 블라들렌이며 기관은 송원 선박무역회사와 동웅 선박무역회사, 대진무역총회사, 싱가포르 트랜스 아틀란틱 파트너즈, 싱가포르 벨무어 매니지먼트 등입니다. 이들은 모두 북한산 광물 수출과 전자부품 대북 운송, 대북 불법 유류 공급 등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미국 정부에 의해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김수일의 경우 일본과 유럽연합 등도 이미 독자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도발 후 역대 최단 기간 내에 이뤄지는 독자 제재 지정이라며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미얀의 억지력 강화와 국제사회의 제재망이 더욱 촘촘해지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DN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들이 20일 전화회담을 갖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이딴 도발에 대해 규탄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이 지난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또다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또 3국 대표들은 지난 18일 미한일 외교장관들이 독일 미넨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북한의 위협에 맞선 연대를 보여준 점과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무모한 행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 의지를 표명했음을 상기하고 북한이 이런 경고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도발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한국의 첫 대북 사이버 독자 제재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한국과 사이버 분야에서 협력 심화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함께 북한에 대한 사이버 분야 독자 제재 조치를 취해온 유럽연합이 한국의 첫 대북 사이버 분야 독자 제재 조치에 대해 한국과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 대변인실은 17일 최근 한국의 사이버 독자 제재 조치와 관련한 VOE의 서면 질의에 EU는 유엔 전문가 패널과 한국을 포함한 파트너들이 보고한 현재 북한의 사이버 위협 행위자들에 대한 정보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EU는 북한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자금과 정보, 구성요소 흐름 제한의 중요성과 관련해
한국에 동의한다고 밝혀 한국의 독자 제재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EU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U 대변인실은 또 현재 EU가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조치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EU는 회원국들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부 사이버 위협 공격에 연루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표적 제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며 이런 맥락에서 지난 2020년 북한의 조선 엑스포 합병 회사에 대한 EU의 사이버 제재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과 국방 및 사이버 분야 협력에 폭을 넓히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도 한국의 첫 사이버 대북 독자 제재 조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토 관계자는 17일 VOE에 사이버 공간은 다양한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들에 의해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며 나토와 한국은 사이버 훈련을 포함해 사이버 방어에 대해 이미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지난달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접견한 자리에서 밝힌 것처럼 나토와 한국이 사이버 방위와 신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10일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벌였거나 관련 프로그램 개발 또는 전문 인력 양성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4명과 기관 7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한국 정부의 첫 대북 사이버 분야 제재로 한국 정부는 북한이 촘촘한 대북 제재를 뚫고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가상자산 탈취나 해킹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유럽의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면서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는 북한의 행태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럽의회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 관련 공동 결의안을 채택하고 특히 북한과 이란이 러시아에 지속적으로 군수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보도와 중국의 각종 무기 지원 등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돕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다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 회원국과 동맹국들은 이미 부과된 러시아 제재의 효용성을 강화하고 이런 제재 회피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긴급 조치를 취하는 한편 제재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2차 제재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 제재 효과를 차단하려는 국가들을 규탄하고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제재 회피에 참여하는 기업과 단체, 개인을 엄격히 기소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해킹 조직이 자금 세탁을 목적으로 한국의 탈중앙화 금융서비스 제공업체를 해킹했다고 미국의 암호화폐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가 밝혔습니다. 체이널리시스는 최근 발표한 2023 암호화폐 범죄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1월 한국의 탈중앙화 금융서비스, 즉 디파이 서비스 업체 큐빗의 대규모 자금 유출 사건의 배후에 북한 해킹 조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파이는 기존 은행 등 중개인을 거치는 중앙화 금융거래가 아닌 중개인의 개입 없이 암호화폐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금융상품 서비스로 지난해 1월 큐빗은 약 8천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도난당해 한국에서 최대 규모의 디파이 자금 탈취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체이널리시스는 해당 해킹 사건이 북한 해킹 전략의 핵심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면서 북한이 디파이를 사용해 자금을 동결할 수 없는 블록체인에서 돈 세탁을 하고 이를 섞어 출처를 불분명하게 만든 뒤 중앙거래소로 이동시켜 정권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